전 세계를 열광케 했던 페레이라의 시대가 예상치 못한 그림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는데요. 페레이라의 왕권을 끝장낸 주인공은 바로 다게스탄의 큰형님 마고메드 앙칼라예프. 오래전부터 챔피언감으로 불렸으나 인기가 없어 외면받았던 파이터로 오직 격투기만 생각하는 외골수입니다. 그런 이유로 타이틀샷을 받기까지 난관을 겪었던 앙칼라예프는 타격 귀신 페레이라를 타격으로 제압해버리는데요. 오늘은 장기 집권이 예상되는 불청객 마고메드 앙칼라예프가 도대체 어떻게 페레이라를 경기 내내 괴롭히고 쓰러뜨릴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다게스탄 태생인 마고메드 앙칼라예프는 어린 시절 자유형 레슬링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15살 무렵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남인 앙칼라예프는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4명의 동생들을 보살피는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한 앙칼라예프는 비로소 격투기 재능이 꽃을 피우는데요. 그레코로만 레슬링과 컴뱃 삼보를 배우게 된 그는 수많은 삼보 시합에서 우승을 거머쥐고 세계 아마추어 MMA 협회 챔피언에 오르는 등 다게스탄을 대표하는 중량급 파이터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철저한 준비로 프로에 뛰어든 앙칼라예프는 UFC를 갈 수밖에 없는 행보를 걷습니다. 삼보로 다져진 기본기와 건장한 체구를 바탕으로 연승을 질주하던 그는 프로 데뷔 3년차의 중소단체 챔피언에 등극하고 UFC 출신의 와그너 프라도를 1라운드 만에 제압하는 등 압도적인 기량으로 러시아 무대를 평정합니다. 그리하여 8승 무패 4KO로 UFC에 입성한 앙칼라예프는 서브미션의 달인 폴 크레이그를 만나는데요. 당시 하빕을 필두로 다게스탄 선수들이 UFC를 점령하던 시기였으나 기존의 이미지를 깨버리고 타격을 들고 나온 앙칼라예프는 오소독스와 사우스포를 넘나드는 기술적인 타격으로 변칙적인 크레이그를 요리합니다. 그리고 앙칼라예프는 험상궂은 외모와는 달리 빈틈없는 깔끔한 운영을 펼칩니다. 신장과 리치가 191cm로 큰 축에 속하는 사이즈와 사우스포 뒷중심 스탠스로 카운터를 위주로 풀어가는 그는 타격가라 해도 납득이 되고 그래플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모든 영역에서 약점이 없는 육각형의 스타일이 특징이며 타격과 레슬링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MMA 스타일은 아니지만 전장 선택권을 가질 만큼 압박감을 주는 것이 강점입니다. 특히 거구임에도 발차기가 날카로운 앙칼라예프는 스피드와 파괴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선호하지만 언제라도 한 방에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앙칼라예프는 99%를 가져간 상황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그르치는 드라마틱한 패배를 당합니다. 태클을 막아내며 전방 위로 압도하고 있었으나 파운딩 타이밍에 트라이앵글 초크를 캐치, 경기 종료 1초를 남겨두고 극적으로 패배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잡힐 경우 즉각적으로 탭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남은 시간을 알았다면 승패가 뒤바뀔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까다로운 크레이그를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통안의 패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Ryan, Ankalaev's 100%. Oh, look at. From it, Ankalaev slips and rips. Big head kick. Work by Paul Craig. Big triangle set up. 그렇게 데뷔전을 그르쳤으나 범상치 않은 실력으로 눈도장을 찍은 앙칼라예프는 마르친 프라흐니호를 상대로 반등에 성공합니다. 묵직한 압박으로 케이지 커트를 이어가던 그는 들어오는 순간 번개 같은 카운터를 장렬, 커버링을 부셔버리는 쇠파이프 하이킥을 터뜨리면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KO를 거둡니다. 무게중심을 뒷발로 보냄과 동시에 각도만 틀어주는 리드훅과 잽훅 하이로 이어지는 연계까지 라이트 헤비급에서 볼 수 없는 기술적인 장면인데요. 레슬링 베이스지만 전문 킥복서 못지않은 타격입니다. 그리고 앙칼라예프는 UFC 역사에서 10번도 되지 않는 희귀한 KO를 거둡니다. 레슬링을 바탕으로 흐름을 주도하던 그는 원하는 전장으로 끌고 가며 체력 소모를 유도하고 시선을 속인 채로 앞차기에 성공하면서 한 방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앞서 태클을 깔아줬기 때문에 커버링을 헐겁게 가져갔고 이를 포착한 앙칼라예프가 펀치도 태클도 아닌 새로운 무기를 꺼냈는데요. 사실 다기스탄 하면 레슬링이 떠오르지만 산타, 유도, 태권도 같은 동양 무술을 필수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무슬림 살리코프나 샤라블레처럼 발차기에 능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UFC 데뷔전 패배 이후 3연승을 질주한 앙칼라예프는 쿠텔라바와의 시합에서 황당한 승리를 거둡니다.
초반이 강한 쿠텔라바와 정면으로 부딪히던 도중 도발을 위해 흐느적거리는 모션을 취했으나 이를 그루기로 착각한 레프리가 난데없이 스탑을 선언, 결정타 없이 KO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집니다. 그렇게 행운의 승리를 거머쥔 앙칼라예프는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매듭을 짓는데요. 1라운드의 제왕 쿠텔라바를 1라운드 만에 끝장내면서 당장 타이틀전을 치르더라도 손색이 없는 기량을 보여줍니다. That piston-like left hand of Ankalaev. 그런데 앙칼라예프는 네임드 파이터를 차례대로 잡아내지만 승리가 쌓일수록 관심이 떨어지는 투명 라인에 들어갑니다. 외모처럼 신중한 성격으로 이득을 가져오기보다 손해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그는 압박으로 공격을 억제하되 본인 역시 카운터를 기다리는 지루한 양상을 구축하고 뜨거워질 만하면 레슬링으로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런 이유로 니키타 크릴로프, 볼칸 우즈데미르, 티아고 산토스를 잡아내지만 랭킹 4위까지 올랐음에도 타이틀샷을 받지 못하는데요. 이에 대해 그는 지루한 건 인정하지만 승리했기에 행복하다며 오직 실력으로 타이틀샷을 받겠다는 무도인다운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2022년 앤서니 스미스와 도전자 결정전을 치르게 된 앙칼라예프는 격투 기계 같은 모습으로 압도적 승리를 거둡니다. 경기 중 발부상을 당한 스미스가 레슬링을 걸어오자 이를 역으로 구겨버린 그는 은간우가 연상되는 묵직한 화력의 파운딩 KO에 성공합니다. 그리하여 9연승을 질주한 앙칼라예프는 공석이 된 타이틀을 걸고 얀 블라우비치를 만나는데요. 두 선수 모두 신중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럽기 때문에 화끈한 시합보다는 운영 대결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다른 의미로 화제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습니다. 스탠딩과 그라운드를 넘나들며 접전을 벌이지만 화끈한 장면 없이 수싸움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라운드 공방이 길어지면서 비슷한 장면이 10분이 넘도록 반복됩니다. 다만 재미는 떨어지더라도 흐름을 주도한 건 앙칼라예프였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판정 결과 무승부가 선언되면서 두 선수 모두 챔피언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렇게 억울한 판정으로 기회를 날려버린 앙칼라예프는 UFC에서 싸우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불만을 표하지만 위로는 고사하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는 데이나 화이트로부터 최악의 경기였다는 질타를 받게 되고 이 시기 알렉스 페레이라가 라이트 헤비급 월장을 선언하면서 모든 관심이 페레이라에게 쏠리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출중한 실력을 가졌지만 최근 내 위치가 붕 떠버린 앙칼라예프. 다시금 연승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이없는 반칙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조니 워커를 상대로 흐름을 잡아가고 있었으나 스탠드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라운드 니킥을 장렬. 이로 인해 무효 경기로 처리되면서 바쁜 시기에 또다시 발목이 잡힙니다. Before you know it, that bruising and swelling. Oh! Huge body shot and Walker that lands a knee. I don't even know. Oh, that's illegal. Down. 그리고 한 달 뒤 알렉스 페레이라가 챔피언에 등극하자 가뜩이나 인기가 떨어지는 판국에 관심에서 더더욱 멀어진 앙칼라예프. 이를 의식해서인지 페레이라를 저격하기 시작한 그는 레슬링을 봉인하고 KO로 잡겠다며 그동안의 점잖은 태도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페레이라를 도발합니다. 그리고 워커와의 2차전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힌 앙칼라예프는 지난 반칙을 털어버리는 깔끔한 승리를 거두는데요. 중심을 잡기 전에 라이트로 요격하면서 타이틀전의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묵직한 승리를 거뒀으나 여전히 인기가 없던 앙칼라예프는 페레이라가 UFC 아이콘으로 떠오를수록 철저히 외면을 받습니다. 그는 페레이라를 이긴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내용이라며 끈질기게 타이틀샷을 어필하지만 랭킹 8위에 불과한 라운트리가 도전자로 결정되는 등 UFC의 속내가 드러나는 차별을 받습니다. 이에 앙칼라예프는 이겨서 페레이라와 싸우겠다며 라마단 기간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데요. 그러자 페레이라는 앙칼라예프가 지루한 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며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라 답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사실상 도전자 결정전을 치르게 된 앙칼라예프는 기술적인 스트라이커 알렉산더 라키치를 만납니다. 길쭉길쭉한 체형으로 원거리와 카운터에 강한 라키치. 그러나 앙칼라예프에겐 리스크를 낮출 레슬링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앙칼라예프는 마치 UFC와 페레이라에게 외치듯이 타격가를 타격으로만 제압할 수 있음을 증명해내는데요. 빈틈조차 없는 완벽한 운영을 선보이면서 라키치 특유의 운영을 철저하게 깨부셔버립니다. In his mind, or what he was told, is that he's winning.
그리하여 더 이상의 명분도 경쟁자도 없게 된 안칼라예프는 2025년 3월 오랜 기다림 끝에 챔피언전을 치릅니다. 상대는 여전히 타이틀을 지키고 있는 알렉스 페레이라. 안칼라예프를 맞이하여 레슬링 훈련에 집중했다는 그는 그라운드도 피하지 않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페레이라의 경우 내한을 비롯한 해외 활동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보이는 상황이었고 손부상으로 인해 온전한 몸 상태를 기대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안칼라예프 역시 라마단 기간에 뛰는 것이었기 때문에 훈련 과정이나 컨디션이 정상일 수는 없었습니다. 양 선수 모두 변수가 참 많은 상황. 그렇게 시작된 경기. 언제나 중앙을 차지하던 안칼라예프가 처음으로 케이지에 몰립니다. 스탠스가 다르기 때문에 카프킥 위험도가 떨어지지만 앞발마저 너무나도 까다로운 페레이라. 이를 토대로 압박을 시도해보지만 레슬링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큰 주먹을 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압박감이 떨어지자 레슬링으로 넘어가는 안칼라예프. 그러나 페레이라의 저항이 거센데요. 타격과 레슬링의 구도가 예상됐으나 두 선수 모두 주무기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페레이라는 왼손이, 안칼라예프는 레슬링이 봉쇄되자 서로의 특기를 의식한 두 선수는 신중한 공방전을 펼칩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타격으로 빈틈을 잡아내는 안칼라예프. 치밀한 전략으로 조금씩 이득을 쟁취합니다. 접점을 만들고는 싶지만 일정 거리로 들어가면 태클이 부담되는 페레이라. 결국 상대의 실수가 아니라면 힘든 구도가 반복되고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이 속출합니다. 이어지는 3라운드. 전체적인 반짝이는 안칼라예프가 가져가는 가운데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레슬링을 섞어줍니다. 그런 이지선다에 걸리면서 수비에 집중하는 페레이라. 테이크다운은 막아내지만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펀치거리보다 한 발짝 먼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시야에서 자유로운 안칼라예프. 대치구도가 길어질수록 원거리 견제가 살아나고 아예 가까이 붙거나 떨어지면서 변수를 차단합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페이스로 포인트를 축적하던 안칼라예프는 전성기 존 존스가 오더라도 쉬울 것 같지 않은 빡빡한 운영을 펼칩니다. 그는 스탠스 전환과 기습을 바탕으로 거리를 조절하고 손싸움의 우위로 달려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만장일치 판정으로 챔피언에 오른 안칼라예프. UFC 8년차에 이룬 성과인데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직 실력으로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그리하여 통산전적 20승 1무 1패로 하빕과 마카체프에 이어 다게스탄 UFC 챔피언에 등극한 안칼라예프는 세계 정상에 올랐음에도 곧바로 훈련에 복귀하는 등 뼛속까지 운동선수 같은 성실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기는 떨어지지만 페레이라와의 시합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은 그는 주어지는 대로 싸우겠다는 챔피언다운 태도를 보였으며 그토록 나를 세웠던 페레이라에 대해서도 존경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실 볼카노프스키도 챔피언이라고 하기에는 심각하게 인기가 없었지만 오르테가와의 명경기로 한방에 올라섰기 때문에 안칼라예프 역시 언젠가는 스타의 반열에 오를 것 같은데요. 과연 존 존스의 월장 이후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한 라이트 헤비급에서 처음으로 장기 집권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